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심장이 다시 뛰는 시간, 클래스는 영원하다 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12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2, 가장 뜨거운 언어입니다. 인연이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서로의 영혼을 알아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눈빛, 그것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공항에서의 그 1초, 김민수와 이지은의 시간은 이미 서로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들 자신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알프스의 수정처럼 맑은 공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평화롭고 고풍스러운 도시. 김민수는 학회가 열리기 전 이른 아침 호텔 발코니에 서서 먼 산의 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풍경의 아름다움이 담기는 대신 그저 빛의 굴절률과 대기의 밀도 같은 분석적인 정보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 어제 공항에서 마주쳤던 한 여인의 눈빛과 그의 모든 논리를 마비시켰던 그 향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합리적인 감각이다. 피로 때문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어제의 그 순간을, 어제의 그 향기를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학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센터 내부는 보이지 않는 지적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고의 석학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들의 언어는 정교했으며 그들의 자신감은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수는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 섬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발표를 완벽하게 마친 참이었습니다. 심장 판막 치환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 그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데이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으며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그는 막힘이 없었고 그의 답변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모두가 그의 지성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찬사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늘 있는 일,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자신만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단이 아닌 청중석의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한 여자,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그의 발표를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면서 김민수는 그녀의 그 진지한 표정에서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강렬했던 마주침 이후 그는 내내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났던 그 불가능한 향기는 그 후로 한 번도 맡을 수 없었지만 마치 잔상처럼 그의 감각 어딘가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여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발표가 어떻게 들렸을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늘 타인의 평가에 초연했던 그가 단 한 사람의 시선을
이토록 신경 쓰게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다음 연사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걸음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직선이었다면 그녀의 걸음은 부드러운 곡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겁고 딱딱한 연단에 기대는 대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청중과 눈을 맞췄습니다. 마치 자신의 거실로 손님을 초대한 안주인처럼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김민수 교수님의 경이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구하는 그 지성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심장이 뛰게 하는 또 다른 에너지, 바로 관계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수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덜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술을 통해 발음된 자신의 이름은 어쩐지 아주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과 전략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조직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숨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분위기,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는 방식 말입니다. 김민수는 의사로서 문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오직 프로토콜과 위계 질서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언어는 그의 언어와 달랐지만 마치 따뜻한 물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조직에는 5가지의 문화가 살아 숨쉽니다. 첫째는 통찰의 문화입니다.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미래의 흐름을 읽어내는 힘. 이것은 단순히 똑똑한 리더 한 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수많은 생각의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위대한 통찰이 완성됩니다. 둘째는 탁월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어제의 나와 경쟁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타협하지 않는 탁월함에 대한 추구는 그 자체로 조직의 품격을 만듭니다. 셋째는 성공의 문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단순히 돈과 명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성과를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모두와 투명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입니다. 넷째는 겸손의 문화입니다. 내가 이룬 성공이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나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 겸손한 사람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 바로 예의와 친절의 문화입니다. 예의는 사람 사이의 최소한의 약속이며 친절은
그 약속을 꽃피우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동료에게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결국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친절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의학적 데이터나 통계는 없었지만 그 어떤 발표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김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먼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의례적인 박수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회에서 주최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자리. 김민수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석진 곳에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이지은은 멀리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 투명한 벽을 세워둔 남자. 그녀는 그 벽 너머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김민수 교수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돌아보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굳었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부분은 마치 한 편의 예술 같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이 선생의 강연이야말로 저와는 다른 세계의 깊이를 보여주더군요. 친절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흔한 남녀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구조를, 다른 한 사람은 관계의 구조를 탐구해 온 두 지성인이 나누는 가장 뜨거운 언어의 교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에 대해 질문했고 서로의 통찰에 감탄했으며 서로의 언어 속에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두 사람은 마치 그들만의 작은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그녀와 대화하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지식의 성이 얼마나 차갑고 외로운 곳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성벽에 사람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창문을 내주었습니다. 이지은은 그와 대화하며 자신이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깊은 눈빛, 그리고 가끔씩 대화의 공백을 채우는 낮은 침묵,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의 향수 있잖아요. 아주 특별하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향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성이 수없이 말렸지만 그의 심장은 기어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질문에 이지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 위에 아주 옅은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 교수님께서 향수에도 관심이 있으실 줄은 몰랐네요. 이건 밤에만 피는 꽃으로 만든 아주 희귀한 향수예요. 누군가에게 아주 오래전 단 한 번 선물 받았던 건데 오늘 같은 날 왠지 뿌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변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여자의 향기 속에서 발견했고, 여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추억을 한 남자의 질문으로 인해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 왠지 뿌리고 싶어지더군요. 라는 그 말은 대답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이 되어 김민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연의 실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것일까요? 가장 뜨거운 언어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사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